쏠쏠TV. 반갑습니다. 국민건축가 이현우입니다. 제가 이제 건물병원 원장도 하거든요. 그래서 리모델링 이런 거에 되게 관심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강남에 있었던 이제 사례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어떻게 보면 이제 죽은 건물을 찾아서 그 건물을 살리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돈이 되는 건축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건물을 볼 줄 아는 이제 능력이 있으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건축을 모르시니까 이제 한계가 있거든요. 부동산 사장님도 한계가 있고, 요 설해마을 사례도 마찬가지로 이제 어쨌든 건물이 죽은 상황이었어요. 한 3년 동안 임대도 안 되고 매각도 안 되고. 근데 그 건물을 진단을 해서 이유가 뭔지, 이유를 알면 사실은 우리가 해결 방법이 있는 거잖아요. 그 해결 방법을 알면 돈이 안 되는 건축물이 이제 돈이 되는 건축물을 바꿀 수 있는 그 사례를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례는 설해마을이고요. 강남이죠. 강남에 50평 대지입니다. 50평 대지에 오래된 건물이 있는 거예요. 오래된 건물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죠. 리모델링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신축하는 방법이 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신축은 불가능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옛날에는 여기가 이 땅이 재밌는 게 2종 일반주거 지역이었어요. 근데 이게 3종으로 바뀝니다. 아니 소장님 3종으로 바뀌면 좋아진 거 아니에요? 용적률이 2종은 200%, 3종은 250%거든요. 뭐 어떻게 보면 50%가 올라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건폐율이 작아집니다. 2종은 이제 건폐율이 60%인데 3종은 건폐율이 50%로 작아요. 그러면 50평에 예를 들어 32평짜리가 새로 주면 25평으로 줄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그러면 손해인 거예요. 층이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땅의 작은 땅들은 한 층의 바닥의 넓이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32평짜리 건물이 신축을 하면 더 작아지는 이런 거꾸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축하기도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리모델링인데 건물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이상하게 돼 있어요. 이게 이상하네. 1층이 필로티 주차장인 거죠. 필로티 주차장으로 앞에 이제 주차가 2대고 뒤에 상가가 있습니다. 있는데 어쨌든 앞에 2대에 위에 이제 상계층 건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건축물 대상은 1층이 반지하예요. 아니 도로에서 레벨이 똑같은데 왜 반지할까요? 보면 뒤는 흙에다 묻혀 있어요. 뒤는 흙에다 묻혀 있어가지고 반지하로 건축물이 돼 있고 그 다음에 2층이 1층, 2층, 3층 그런 건물입니다. 헷갈리니까 우리는 이제 정리를 할게요. 그냥 반지하로 1층이라고 얘기하자고요. 1층이 뒤에 흙에 묻혀 있는 그런 건물인 거죠. 그 다음에 2층은 이제 설해통이라고 이제 고깃집, 돼지 고깃집이 이제 이점을 들어왔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고깃집에 냄새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2층에 고깃집이 들어오는 순간 3층, 4층은 주거로 써야 되는데 냄새가 올라오니까 세입자가 다 나갔어요. 그래서 갑자기 건물에 공실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2층은 새가 있고 1층 같은 경우는 앞에 주차가 2대가 그 상가를 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임대가 안 나와서 결국은 전체 건물 중에 임대는 2층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의 수익률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건물주가 이제 건물을 내놨는데 이 건물에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죠. 신축을 검토했는데 신축은 건물이 한 층 받에 더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집이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집값이. 그래서 이제 23억까지 떨어졌어요. 원래는 30억에 나온 물건이었는데 부동산 사장님 연락이 오신 거예요. 이걸 방법이 없냐,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해서 저희한테 이제 의뢰가 온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안한 거는 오늘의 포인트죠. 공간을 리셋할 줄 아셔야 되는 거죠. 이해하세요? 이 말이 뭔지? 용도를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공간의 용도도 바꾸지만 주차장의 위치도 바꿀 수 있어요. 상황을 바꿀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걸 용도가 문제가 아니라 공간을 리셋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그림을 보시면 이제 공사하는 건물인데 이런 거죠. 다 상가로 보자고요. 왜냐하면 2층의 세입자는 월세를 잘 내고 장사를 잘해요. 그 고깃집이. 그러면 그 가게는 뭐 편하게 장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가게 때문에 위가 새가 안 나가니까 그 부분을 대해서 어떻게 보면 3층, 4층은 이제 공간을 용도를 바꿔야겠죠. 그럼 뭐죠? 상가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상가 그 라인이 좀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전체를 상가 건물을 바꾸는데 문제는 뭐냐면 4층에 임대가 안 나갑니다. 엘리베이터가 없기 때문에. 임대가 안 나는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놓을 수는 없어요. 공간이 좁아지니까.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면 1층 상가와 4층 상가를 묶어서 임대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도가 같은 기능이 예를 들어서 베이커리 카페가 요즘 유행이잖아요. 베이커리 카페. 그러니까 위에 4층은 빵 공장을 하고 1층에 이제 카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황이 두 개를 한꺼번에 얼마냐? 월세를 묶어서 되는 거죠. 그러면 1층은 비싸고 4층은 싸게 가는 거죠. 저렴하. 예를 들어서 1층은 평당 이제 월세가 이제 450, 4층은 뭐 150 이렇게 묶어서 다 해서 600에 하자.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이제 컨셉을 잡는 거죠. 근데 이제 1층이 문제예요. 1층이 문제가 뭐냐면 상가가 뒤에 있어요. 앞에 입구를 상가를 가린 거죠. 그리고 그 상가가 뒤를 보시면 반지하처럼 이제 흙이 있어가지고 어두컴컴해요. 문제는 뭐냐면 이 1층 상가를 살려야 되는 거죠. 1층 상가를 어떻게 살리냐? 주차장 위치를 바꿀 수가 있어요. 앞에 전면에 주차장이 두 대가 있잖아요. 이거를 위치를 이동해서 방향을 바꿉니다. 이해하세요? 주차장 위치를 앞에 두 대가 아니라 뒤로 한 대를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연접으로 주차를 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차가 한 대 빠진 공간에 상가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전면에 상가가 노출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반 잘라서 주차를 뒤로 보내고 반 잘라서 상가 공간을 앞으로 만듭니다. 그러면 길쭉한 상가가 나옵니다. 길쭉한 상가가. 그러면 어쨌든 상가가 전면에 노출이 됩니다. 주차는 불편하겠죠. 차 한 대를 빼고 뒤에 빼야 되니까. 그건 상관이 없어요. 상가와 주차장이기 때문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상가를 살려야 되는 거죠. 무조건 상가를 살려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살렸는데 상가가 절반밖에 없잖아요. 공간에 이제 면적이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뒷마당이 좀 공간이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뒤에 뒷마당은 높아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공간을 리셋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부들한테 그랬어요. 흙을 팔아. 아니 지금 이 흙을 파라고요? 흙을 파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 80cm를 팝니다. 창문의 사이즈가 이제 커지는 거죠. 흙을 걷어냈으니까. 물론 공사는 어렵습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 문제가 아니잖아요. 시공하신 분이 열심히 흙을 파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80cm를 흙을 걷어내고 거기에 나가는 계단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나가서 그 뒤에 공간은 테라스가 만들어진 거죠. 그 테라스 공간이 있기 때문에 임대 면적이 늘어나고 당연히 세가 나가죠. 그렇게 고쳐놓으니까 부동산 사장님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이러면 당연히 임대가 나간다. 그래서 1층과 4층을 묶어서 베이커리 카페가 이제 나간 거예요. 그 다음에 2층은 그대로 있고 3층은 애매하더라고요. 상권이 3층까지 안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낸 게 에어비앤비, 게스트하우스를 넣었어요. 게스트하우스를 넣어가지고 그 외국인들이 오면 재밌잖아요. 1층 카페에 있고 2층엔 돼지 갈비집이 있으니까 그거 좋은 거죠. 냄새가 올라오면 내려가서 먹고 어차피 2주, 한 달 정도 살다 가시는 거니까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어비앤비에서 건물에 월세를 세팅을 맞춘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월세가 1층에 450만 원, 2층은 기존대로 돼지갈비집이 300만 원 내고 있었고, 그 다음에 3층이 게스트하우스가 월 300. 투룸 두 개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두 가구로 만든 거예요. 방 많은 건 중요한 게 아니라 투룸이 딱 적당합니다. 3명 놀러 오거든요. 그래서 투룸 두 개. 그래서 두 개 운영해서 월 300. 꼭대기는 카페 공장이 필요하니까 150만 원에서 월세가 1200. 월세 1200을 맞춥니다. 맞춰서 완성돼서 4년 동안 이 건물을 유지를 한 겁니다. 유지를 해서 얼마에 팔았을까요? 23억에 사서 이 건물을 리모델하는 수술비, 저는 수술비라고 합니다. 건물병원에 어떻게 보면 저한테 암 환자가 온 거잖아요. 암 환자를 고쳐서 설계하고 공사 다 해서 그 수술비가 3억 들었어요. 땅 공장과 1층 카페는 인테리어까지 다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시설비를 투자한 거기 때문에 들어와서 실력 있는 사람만 와서 장사를 해라. 그 조건이기 때문에 월세가 금방 나왔어요. 그래서 이 건물의 수술비, 리모델 공사비는 다 해서 3억이 된 거죠. 그럼 원가가 26억이죠. 이 건물을 얼마에 팔았을까요? 정답은 42억 8천에 팔았습니다. 이해하세요? 죽은 건물을 살린 거죠. 공간을 리셋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 한번 도전해 보세요. 강남에 빌딩이 있든 어디 건물이 있는데 부동산 가서 그러세요. 죽은 건물 없나요? 죽은 건물 좀 찾아주세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간을 리셋하고 이런 방법을 연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 모르시겠으면 전문가를 찾아가시면 되죠. 저 찾아오시면. 결국은 오늘의 이제 키포인트는 공간을 리셋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위치, 공간, 주차장 위치도 바꿀 줄 알아야 되고 용도를 어떻게 할 거냐, 아니면 묶어서 새를 놓거나 해서 전체 건물을 살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 중요한 겁니다. 돈이 되는 건축물, 죽은 건물 살리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